기술을 배우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말 하나 듣고 용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고데기 한 번을 못 잡아봤어요. 그때는 제 월급이 120만 원이 안 됐고 일이 없는 달에는 80만 원도 안 된 돈으로 받고 살았습니다. 용접사로 일한 지 이제 한 연차로 13년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업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21살에 첫 용접사로 회사에 취직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13년 전이네요. 이 영상은 용접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있었던 그대로 제가 느낀 경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뒤에 회사 다니면서 월급 올리는데 한계가 오는 이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21살에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2달 찍먹해보고 방황하다가 기술을 배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전라도 광양에 있는 직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이었으면은 바로 회사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개월 동안 제가 직업학교에서 배운 거는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자격증에 필요한 용접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용접이라 신기하고 재미는 있었네요. 저는 자격증을 일찍 따서 바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용접은 시험에 필요한 용접, 맞대기 백비드 내는 용접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 할 줄 알면 바로 용접을 해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깨지는데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요. 첫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고데기 한번 못 잡아보고 그라인딩, 구멍 뚫기, 줄자 잡아주고 청소하고 까대기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시켜서 9시간 동안 서 있다가 퇴근한 적도 많아요. 서 있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가접부터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자격증만 있지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절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연습을 하려고 하면 쉴 때는 쉬어라 하면서 연습도 못하게 하는 아재들이 엄청 많기도 했고요.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배우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지?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돈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첫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제 날짜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심지어 첫 사수한테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금전적으로 손해까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개빡치네요, 진짜. 그때 제 기억에 월급이 12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이 없을 땐 무급으로 억지로 씌워야 해서 80만 원 받고 살았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잡일만 하다가 도망치듯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잡부로 전직을 해서 인생 처음으로 150만의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게 돼요. 150만 원 받고 좋아했죠, 그때는. 그런데 두 번째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느낀 거는 이런 업종은 왜 이렇게 일을 알려주지 않지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의 기술을 알려주게 되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회사에서 연습을 못하게 했던 것도 결국 그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훔쳐 배웠습니다. 남들 용접하는 거 뒤에서 몰래 보고 전류값 몰래 확인하고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퇴근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4년 5년 굴렀을 때 드디어 월급이 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80만 원 받던 놈이 300만 원이 되는데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회사,
첫 사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다양한 용접의 종류라던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몸값의 영향이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저처럼 1년을 버리게 될 것 같아서, 이게 크게 용접에는 좌간, 판금, 배간 이런 용접들이 있는데, 어디 가든 대우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이직하거나 연봉 협상을 할 때 유리해요. 하나만 할 줄 알면 그 회사 안에서만 통하고, 세 개가 다 되면 어디 가서든 통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용접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알아보실 때 여기서 어떤 용접을 하는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정보에 한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13년간 6, 7 회사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누구나 아는 회사들이 아니면 일들이 없어서 아주 힘든 시기예요. 이 업계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힘들어져서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게 이직을 하면서 그나마 제가 얻은 것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도면 한 장이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접을 하시려면 용접도 물론 잘하는 게 좋지만, 도면을 보고 어떤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접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도면을 보고 어떤 물건을 제작하고 용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기 싫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몇몇 분들이 배관 용접 일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물어보셨는데, 배관 용접만 하는 회사는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할 건, 용접 회사, 즉 직원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 일반 회사 소속으로 10년 정도 용접을 했다고 했을 때 용접사로 일하는 건 연봉이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평균 임금 상승으로 더 이상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게 많은 월급을 줄 회사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접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고덕의 삼성이나 용인의 하이닉스 같이 일당으로 밀어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현장에 들어가려면 국비 지원으로 다닐 수 있는 용접 학원에 들어가시면 5지, 6지 자세로 배관 용접을 배우시는데, 현장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따고 취업 알선까지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거랑 현장에서 일당으로 일하는 것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회사를 다니면 다소 평균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큰 돈은 벌지 못하겠죠. 반면에 고덕 삼성 같은 일당직으로 일하게 되면 큰 돈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부족한 수면 시간, 만약 타지에서 오게 되면 여러 사람과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함, 또 공사가 중단이 되면 강제로 쉬어야 하는 상황, 또 일을 쫓아서 다니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근데 이 두 갈래가 있다는 거는 시작하기 전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이제 13년이 지났네요. 잘한 선택이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보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훨씬 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제가 5년 걸려서 훔쳐 배운 거 여기서는 그냥 다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은 몇 년 차이신가요? 첫 회사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러한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잘 잡으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